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했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죽으면 어떤 기분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로 했죠. 그 친구와 연락은 끊겼지만 아직 꿈에 안 나온 것을 보니까 다행히 어디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죽음을 터부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죽음과 관련한 대화 자체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내 차례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자, 우리가 당장 내일까지밖에 못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에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뇌의 기능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통증이라는 감각을 느끼는 것 자체가 뇌의 기능이 정상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죽음의 순간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에서는 고통스럽다는 감각이 극도로 무뎌지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면서 뇌 속에 산소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일종의 방어 기전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다량으로 분비해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 따르면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 극심할지언정 죽음 자체는 별다른 고통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깊이 잠든 엄마를 보면서 뭔가 불길한 느낌에 엄마 코에다가 손을 대보거나 심장이 뛰는지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지 않거나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심플한 생각인 건데 의외로 사망 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심박이 멈추고 호흡이 없는 사람도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로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 죽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는데요. 실제로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육안으로만 사망 판정을 하다 보니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고대에는 이름을 3번 호명해도 반응이 없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도 반응이 없으면 사망한 것으로 판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세기 영국의 랭커스터 공작은 자신이 죽은 후에 40일 동안 침대에 일단 그대로 두고 이후에도 깨어나지 않으면 그때 매장해달라고 했죠. 또 1800년대에는 관 속에서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랜턴과 땅속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관에다가 함께 넣는 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 안쪽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여럿 있죠. 그러니까 오직 의사만이 사망 판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진 개념인 것입니다. 자, 아마 키우던 반려동물을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오두방정을 떨던 아이들도 죽음 직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주변에 무관심해지면서 물이나 음식도 거부하죠.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세포들이 대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요. 이는 숨을 쉬는 일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능에만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전이라고 하죠. 또 사망 직전에는 신체의 감각들이 아주 빠르게 둔해지는데 가장 먼저 언어 능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력을 잃게 되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과 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다면 손을 잡아주거나 못했던 이야기를 곁에서 들려주는 것이 좋겠죠. 하루를 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는 마치 가래가 끓는 것처럼 그렁그렁 소리를 자주 낸다고 하는데요. 목에 있는 후두 덮개의 기능이 엇박자가 나면서 침이 기도나 폐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소리라고 하죠. 이 소리가 들리면 평균적으로 16시간 내에 사망하게 된답니다. 옆에서 보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그렁그렁 소리를 내는 환자 본인이 특별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죠. 자, 이제 정말 죽음의 순간 직전이 되면 거의 멈춰가던 뇌 활동이 30초에서 길게는 3분 정도에 걸쳐서 그동안 아껴주었던 에너지를 한순간에 쓰게 되는데요. 때문에 잠시 흥분 상태가 되거나 근육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진정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족들이 가볍게 몸을 잡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종종 눈을 뜬 채로 사망하는 경우에 흔히들 생에 미련이 남거나 풀지 못한 원한이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죽음 직전 수면에 가까운 상태일 때 안면 신경에 교란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반대로 임종의 순간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도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 눈 주위의 근육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눈꺼풀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신체의 세포들이 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체온이 서서히 주변의 온도와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혈류를 따라 흐르던 적혈구가 이동을 멈추고 중력에 의해 몸의 낮은 쪽 혈관에 몰리면서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시반이 나타나고요. 죽은 몸에서는 수분 증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건조해진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생전의 상태보다도 길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부터 사망한 직후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죠.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란 것은 이렇게 아주 역동적인 신체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정신치료에 헌신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죠. 그녀에 따르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부정, 즉 내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잘못 본 거 아닐까,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지 등의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분노입니다. 난 곧 죽을 텐데 저기 저 인간들은 참 즐거워도 보이네, 혹은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희들은 밥을 잘도 먹네 라는 식의 생각이죠. 이 단계에서 주변인들과 가족이 참 많이 힘들어지고요. 또 이 분노의 대상은 지인부터 의사, 심지어 신이나 종교로까지 뻗어나갑니다. 그 다음은 타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된답니다. 이때부터는 의사의 지시에도 적극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분노를 표한 가족에게 미안함을 내비치고 자신의 신앙에도 절실함을 보인다고 하죠. 그 다음 단계는 우울인데요. 이 우울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어떠한 감각이나 자극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생에 가장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수용의 단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수용하고 나면 이전과는 달리 타인과 더 활발히 교류하고 남은 날들의 계획을 세우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한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잠든 채로 고통 없이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죽음을 의학적으로는 급사라고 합니다. 이 급사에 대한 바램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길게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겠지만 어쩌면 아주 이기적인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과정이 그냥 없는 거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앞둔 시한부들이 그 죽음을 내면으로 소화하려 하고 적어도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오늘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논제는 종종 자기 꼬리를 입에 문 채 빙글빙글 도는 뱀, 우로보로스처럼 비유되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임박하면 삶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점이 모순적이면서도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만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텍스트맨이었습니다.